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꼭 정리하고 주말 맞이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S 김태성 본부장,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먼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5위로 올려놨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포함해서 반도체 이야기 해볼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빅 이벤트, 일단 잠정 수치가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수치였고요. 자, 그런데 오늘장 하락한다라는 부분 예상하셨던 부분도 계셨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오후장에 크게 말라오르지는 못한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를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숫자가 찍혔죠. 일단 기대치도 굉장히 높이 잡아서 5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6조가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인 상황에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거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또다시 이제 연준 쪽에서의 금리나 시기 혹은 이제 속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미국 증시를 좀 장 후반에 급격하게 좀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022년 4분기 그때가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나오기 전에 가장 좋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DS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와 유사한 지금 전체 매출을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업부는 흑자 전환에 이제 거의 성공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재고 감소가 지금 계속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DDR4와 DDR5의 가격이 모두 같이 상승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DDR5는 가격이 정체되어 있고 DDR4의 가격만 지금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중국 쪽에서 올해 이제 연말에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미리 지금 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고가 감소하겠죠. 재고가 감소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호공정에 집중을 했다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야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전공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현재 캐파 혹은 증설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가동률을 높이고 증설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죠. SK하이닉스는 며칠 전에 미국에 공장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공장에 건물은 다 지어놓고 안에 어떤 라인을 정립해야 되는지 아직 기준이 서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장비주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았나. 이번에 이제 실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함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다. 이건 세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은 되는 거죠. 일단 이 반도체 혹한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 겨울을 잘 지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충분히 사이클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선뜻 매수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 특히 전공정 쪽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투자에 대한이 완벽하게 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테스, PSK 그리고 원익그룹주를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궁금해요. 네. 저희 이게 잠정 실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앞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확정 실적이 나오면 변화될 부분도 있는지 궁금해요. 정확하게 뭐 DS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는지 네.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밴드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가이던스하고 잠정 실적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다면 추후에 확정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어떤 이 변화에 따라서 투심이 위축이 되거나 조금 뭐 활발하게 더 붙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너무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조금 뭐 이연이 된 부분, 지연이 된 부분 그것 때문에 조금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실적이 추세가 턴어라운드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반도체는 이제는 실적이 아니라 환율에 대한 어떤 압박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도 사줘야 되고 개인도 사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힘은 외국인으로부터 나오는데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부담감을 이기고 들어올까?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도 한 번 더 강조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 쪽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그냥 대표되는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주말 다 지나고 다음 주에 외국인의 수급 현황과 환율의 동향을 보는 게 먼저겠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반도체 안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잖아요. 이제부터는 시세가 난 쪽을 쫓아가면 저는 물릴 확률이 더 많다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쪽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세가 날 때는 그냥 놓아주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시세가 안 난 쪽 있잖아요. HBM 쪽 그리고 전공정 쪽에서 어제 시세가 많이 나와서 쉬고 있는 쪽 저는 그쪽을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의 턴 확인했고 업황 커진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럼 김수현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본부장님께서는 앞서 유리기판 보내주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유리기판이 오늘도 한번 이 안에서 VI 걸린 종목도 계속 나오고 연이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팀장님의 시선에는 놓아줄 때인가요? 아니면 계속 회자될 수 있다는 시점에서 우리가 HBM, CXL처럼 그 정도의 우리가 무게감을 유리기판에 심어줄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구간이다. 가능하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내가 100% 현금이 있다면 이 100%를 모두 유리기판에 투자를 하는 건 좀 다소 무리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점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기대감이 점점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라든지 AMD 쪽에서 좀 진행을 한다. 특히 AI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유리기판 같은 경우 수혜를 더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로직으로 인해서 먼저 움직인 종목군들이잖아요. 물론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의 2배에서 4배는 올랐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현재는 방망이를 굉장히 짧게 치고 올라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저는 좀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공정이라든지 소재단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 그렇지 않다면 테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장주 위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테마로 항상 접근을 할 때면 1등 종목, 2등 종목, 3등 종목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1등 종목이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하고요. 또 탈출을 할 때도 1등이 먼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1등 종목이 예를 들어서 15%가 올라가고 2등 종목이 10%가 올라가요. 그런데 1등 종목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5%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2등 종목도 보통 5%에서 7%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갈 때는 1등 종목군의 시세가 조금 더 수급이 붙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까지 수급이 붙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 대장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필옵틱스 그럼 보시는 건가요? 네, 필옵틱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좀 후발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SKC까지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게감은 어떻게 봐야 돼요?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의 확장, 그리고 OLED 쪽에서의 확장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OLED 쪽에서의 확장세에 시세가 붙는 국면도 있는데 여기는 덜 올랐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은 수급에 정답이 있고 수급이 계속 움직이는 쪽은 반도체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조금 더 분출을 하고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때는 반도체이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야기 좀 더 해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HBM 했을 때 한미반도체를 가장 우선순위에 뒀었던 이유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미반도체만 바라보는 이유가 유일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유리기판도 결국엔
1, 2년 안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장비를 정말 유일하게 공급 가능한 기업이 어디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기업이 필옵틱스.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장비주들 안에서 유리기판과 관련한 기술을 양산 쪽으로 납품한 기업은 지금 필옵틱스밖에 없다 보니 필옵틱스가 지금 이제 대장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1, 2년 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만약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주가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등주라고 볼 수 있는 SKC도 당연히 이제 좋고 여기에 한 곳 기업을 더 체크를 해보자면 HP 테크놀로지처럼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 여기에 유리기판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모멘텀이 붙어지는 기업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모멘텀이면 아닌데 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른 시각으로도 해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저희 반도체, 유리기판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실적 그 이후 이야기를 좀 담아봤고요. 연관해서 좀 갈 수 있는 키워드 4위에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력기기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쪽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강하긴 한데요. 본부장님과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장이 커진다.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보다는 아무래도 종목별로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대원전선이 상한가 딱 진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섹터의 강세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이쪽에서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을 보고 수급이 약간은 이동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영역에서는 수급적인 논리로의 흐름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지 궁금해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상한가가 풀리는 것은 악재죠. 그렇죠. 그런데 한켠으로 살까 말까 고민했다가 오늘도 못 사신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일단 현물 기준으로 톤당 벌써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대원, 대한, 가온전선 모두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선주들 중에 육상 케이블 쪽만 하는 쪽이 있고 해상 케이블만 하는 쪽이 있고 육상, 해상 다 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가온전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는 LS 그룹사의 계열사이면서 해상 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상 케이블이 만약 예를 들어서 구리가 같은 어떤 뭐 면적 안에 100개가 들어가면 해상 쪽은 3배, 300개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상 케이블 하나 만드는 것과 해상 케이블 하나 만드는 것 중에 해상 케이블이 구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상 케이블의 비중이 높은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LS전선이 만약 상장되어 있다면 LS전선이 탑픽이죠. 하지만 이제 LS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 하위단에 있는 가온전선이 지금은 저는 가장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전선은 사실 육상 케이블만 했습니다. 네.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증자를 통해서 이제 해상 케이블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쪽은 어찌 보면 대한전선이 될 수도 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찌되었든 지금의 조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겠지만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이용해 볼 필요 있다. 이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은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거나 하진 않아요. 원자재 사이클은 한번 추세가 좀 정해지면 제법 오래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도 많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기본 내연기관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달리고 있는 밑꼬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악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좀 풀리는 게 좀 아쉽지만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저희 AI에 대한 키워드를 좀 넓게 드려볼게요. 여러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워낙 다 높은 가격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타이밍일 것 같아요. AI 확장세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시다면 저희 앞서 반도체도 하기도 하고 전력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넓게 다 드렸을 때 가장 지금 투자 메리트가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전 둘 다 가져가면 안 될까.
그럼 포트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팁도 함께 주세요. 돈이 이만큼 많아서 다 사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서요. 제가 100%의 현금이 있다면 약 40% 정도는 반도체 그리고 30%는 전력기기 쪽에 조금 더 두고 나머지는 뭐 최근에 순환매가 굉장히 사이클이 돌고 있는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현재 글로벌 증시가 이끌고 있는 빅 트렌드예요. 특히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관련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증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무래도 3월쯤에 젠승황 CEO의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작년부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너무 올라서 저는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공장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변압기가 먼저 들어가고 후단으로 전선이 들어가요. 보통 시차가 1.5에서 2년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전선 관련 종목군들 수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증자통에서 지금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확실하게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는 가정에는 묵직하게 긴 시선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아니면 짧게 챙기면서 가는 전략으로 일단 매수 전략을 짜야 되는 걸까요?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구리라든지 전선, 변압기 쪽을 좀 함께 영위하고 있는 LS를 조금 더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좋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일진전기라든지 대한전선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뛰쳐오릅니다.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혹은 대한전선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공략을 하게 된다면 오늘 좀 쉬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타점 잡는 게 가장 어렵긴 하지만 투자 성향 고려해서 전략을 고민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3위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오후장으로 갈수록 환율도 고공행진 그리고 계속된 현선물 외국인 매도 궁금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이 부분 김태성 본부장님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안해요.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없는데 또 살펴보니까 이슬람권 정치적 기념일이 바로 5일이더라고요. 네. 이란 쪽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저희는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그쪽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액션들을 해왔기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욕심을 차라리 버리는 게 맞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의 아킬레스건은 3포인트죠. 이제 높은 환율 그리고 높은 금리, 높은 유가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괜찮은 건가요? 반도체 괜찮은 걸까요? 그러면 다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일단 아무리 지금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산업을 포트에 좀 껴 넣으시는 게 지금 맞다. 그러니까 앞서서 반도체와 전력기기의 포트 비중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100%로 하기보단 여기에 이제 어떤 유가가 올라가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해지 명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한국석유, 흥부석유 이런 기업 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종목 그건 말고.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처하고 저는 조선 쪽이 오히려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이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조선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가는요 빠르게 지금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동은 저렇게 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고유가에 어떤 힘이 필요하고 중동도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유가가 필요하고 또 미국의 대선을 또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가만히 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 또 들쑤시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빨리 내려오겠지라는 일단 기대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전략을 찾는 게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주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쪽에 대한 해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은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서서히 실적 시즌 앞두고도 괜찮은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미리 확보를 할까요? 지금이죠. 지금? 네, 오늘이고. 오늘이고. 네, 지금은 뭐 조선 빅3, 빅4 뭐 이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기자재가 오히려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성광밴드 이러한 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해지하면서 시장 대응할지에 대한 팁까지 같이 받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2차 전지 쪽을 보려고 합니다.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부각을 좀 소재 조금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GM, 포드까지 속도 조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김시현 팀장님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국 업체들 속도 조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 오늘 2차 전지 잘 버티네 라는 시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미국 쪽은 속도 조절한다는데 현대차 그룹 속도 조절 안 하네? 이쪽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궁금해요. 이 헤드라인에서 어디가 포인트로 저희가 전략 삼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악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전기차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로 받아들이진 않는다 쪽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물론 포드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좀 충격이긴 했지만 뭐 며칠 전에 나왔던 테슬라의 인도량이 조금 더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초에는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상황들. 그런데 테슬라의 인도량도 연초 대비했을 때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됐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약 38만 대가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는 캐즘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이쪽이 확실하게 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확실한 실적이라든지 확실한 수요가 조금 더 생길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전기차 잘 팔리는 지역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더 공략을 많이 했었던 미국 같은 경우야 좀 우려가 굉장히 컸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물론 센티적으로 타격은 받긴 했어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상처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받지 않는다 쪽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이 1,000만 원이나 1,100만 원이나 뭐 그런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악재에 우르르 무너질 만큼 그렇게 위태로운 구간이 아니라는 심리적인 측면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종목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 오늘 좀 해볼까 봐요. 장 초반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내리면서 이 종목 역시 1.7%까지 하락이 나왔다가요. 지금 양봉 전환,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잠정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어서 나오면은 조금 더 반응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2시 전후까지 안 나온 걸 보면 마감 전후로 뭐 나오거나 4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가 수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낙폭 뭐 삼성 SDI는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쪽은 많이 줄였거든요. 뭔가 시장의 사전 힌트일까요? 워낙 좀 궁금해서요. 실적 앞두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회복이 나와야 한다면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입니다. 회복이 나와야 한다면 삼성 SDI가 조금 더 빠르게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전기차의 어떤 가격적인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은 중저가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제품들의 그 라인들의 이제 가격을 더 낮추는 지금 상황이고, 이제 삼성 SDI는 반대로 이제 중저가 쪽보다는 하이엔드 쪽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에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찌 되었든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눈높이를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아마 네. 이제 이 기업의 이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도 사실 상반기에 그렇게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대를 해봐야 힘만 들어요. 네, 좋은 뉴스가 나올 리가 지금 만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반기를 바라보는 이제 상황인데, 저는 어찌되었든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공급 쪽에서의 이제 조절로 인한 어떤 반등은 단기 반발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에게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 매수 가능한 영역, 대신에 추가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실적 발표 보고 해야지.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가 아니라 그 실적 발표는 3분기, 하반기 실적 발표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일까에서 매수를 하지 말고 바닥인 걸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일단 보자라는 네. 조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인 관광객 뭐 입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촉매가 되어서 소비주 들썩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황금 연휴,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 이 시점 앞두고 기대감이 조금씩 모락모락 피어나는 듯해서요. 마지막 소비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김시은 팀장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중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는 소외됐던 쪽에서 순환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소비 관련 키워드일지 궁금하고요. 뉴스는 들어오는 관광객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어느 쪽에 특히 더 눈여겨보는 타이밍이라 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서울에 오시는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개별 관광, 그거에 맞춰서 무엇을 사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중국 그 단체 관광객들을 보게 되면 크루즈를 타고 제주도로 많이 가십니다. 그러면 제주 쪽에서의 좀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중국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살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면세 쪽, 그리고 면세를 봤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많이 사냐라고 보면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좀 굉장히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그 후단으로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그리고 화장품 섹터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우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작년 실적 잘 나왔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인데다가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모멘텀을 다시 안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 물론 저번 주부터 해서 시세가 분출된 구간이긴 하나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수에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원픽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이 오늘 좀 가격 전략 위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 소개해 주시고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선 그리고 변압기 함께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3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 시세를 분출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선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런 이유로 눌렸을 때 오히려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27,000원부터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6,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17,8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가 20선 라인이에요. 20선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 가격 전략 같은 경우를 제시를 했지만 좀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대성 본부장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네요. 시간 오면 타이밍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일까요? 유가와 상관없고
환율과 상관없고 금리와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에 답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1분기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컴백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아닌 2분기 실적부터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와서 저는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그걸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연말 되면 BTS가 벌써 또 완전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벌써요? 그러면 내년에 뉴진스, 르세라핌 그리고 이제 BTS가 월드 투어를 또 하게 되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보여줬던 블랙핑크의 파워를 그들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살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지금 워낙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 대신에 그렇지 않다면 30만 원까지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올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